불은 무섭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19명이 숨졌습니다. 애리조나 산불 참사는 2013년 6월 30일에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 야넬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규모의 산불이었습니다. 그 산불에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20명 중에 19명이 사망했습니다. 바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Only the Brave를 소개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미 그 결과는 뉴스로 알고 있는 것이니 결말까지 그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불 진압에 투입된 팀장 에릭과 대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릭과 그 대원들은 산불 진화 작업의 최전선에는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전선에는 핫샷이라고 불리는 최정예 소방대원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 계속 나오는 단어인 핫샷은 소방대원들 중에 최정예 팀을 일컫는 말입니다. 핫샷은 소방대원들의 올스타 국가대표인 셈입니다. 쉽게 말해 에릭의 팀은 1군이 아니라 2군인 거죠. 에릭은 산불 진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안하지만 핫샷들로부터 2군은 그냥 벤치나 지키면서 찌그러져 있으라는 식의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산불은 진압에 실패하고 해당 마을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잔뜩 화가 난 에릭은 전직 핫샷 소방대장이자 지역 야생관리국 부서장이기도 한 옛 동료 듀웨인에게 찾아가서 핫샷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듀웨인은 그런 에릭을 다독이고 시장을 설득해줍니다. 결국 에릭은 핫샷 선발 자격을 위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여기서 듀웨인은 에릭에게 친구이자 형이고 아버지인 셈이죠. 여기 잔뜩 마약에 취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랜든. 그때 문자가 하나 오는데 문자의 내용은 놀란 브랜든은 옛 여친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여친은 브랜든에게 그냥 꺼지라고 말합니다. 아기는 자신이 낳아 키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녀의 표정과 행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게다가 낙심 속에 있던 브랜든에게 어머니는 말합니다. 얼마 후 브랜든은 여친의 출산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여친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에 자신의 딸을 바라봅니다. 그 작고 아름다운 생명이 자신의 딸이지만 한번 안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브랜든은 에릭의 소방대에 지원합니다. 더 이상 약이나 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학교는 중퇴했고 전과도 있으며 약쟁이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이력입니다. 에릭은 그의 지원서를 보지도 않고 묻습니다. 브랜든은 대답합니다. I made a lot of mistakes in my life. I just had a daughter. I just really want to give her what I never had. 그런 브랜든을 가만히 바라보는 에릭. 사실 에릭은 불같은 성격 때문에 예전 소방대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었고 마약에도 손을 댔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클리닉에서 아내 아만다를 만났고 이제 그들은 건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나타나서 지난날의 실수를 만회하고 애비 노릇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브랜든. 어쩌면 브랜든은 에릭의 예전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릭이었다면 그런 브랜든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에릭은 브랜든에게 대원들과 함께 체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맨날 방구석에서 약이나 하고 있던 브랜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죽을 듯이 힘들고 많이 늦었지만 포기하진 않았고 마침내 테스트를 완수해냅니다. 이제 브랜든은 소방대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든은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여친의 집 앞에 두고 옵니다. 브랜든의 저 어색한 걸음을 연기한 배우나 연출한 감독이나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 하늘이 노랗게 되고 입에서는 피맛이 나지요. 그리고 발은 부풀어서 걸음을 정상적으로 걷기 힘들고 근육은 발작이라도 일어난 듯이 제멋대로 꿈틀대며 움직입니다. 이것을 심플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디테일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장 본 것을 여친의 집 앞에 두고 홀로 돌아서는 브랜든. 그렇게 브랜든은 그저 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은 묵묵하게 그 일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나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비록 인정받지는 못해도 그는 이제 아빠니까요. 아만다는 다쳐서 안락사를 시키려던 말을 보안관에게서 건네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버려지고 다친 동물은 모두 아만다에게 전달됩니다. 아만다는 말의 다친 곳을 치료하고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아만다와 에릭이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함께 있을 때 에릭은 아만다에게 묻습니다. 아만다는 그저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만다에게 에릭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자신에게 온 말과 같은 존재입니다. 상처받고 비틀어졌지만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고집센 말. 아만다는 에릭이란 말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단순히 화제란 재난의 스펙타클에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고 살다가 닥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상처 입고 뒤처진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고 절망 앞에 맞서는 용기로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참으로 재난 영화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한 영화입니다. 이제 산불이 난 지역에 투입된 에릭의 팀, 그들은 이번 진화 작업을 통해 핫샷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그들의 진화 작전은 에릭의 평소 스타일답게 다소 과격했지만 결국 그들은 핫샷이 됩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일이 끝나자마자 여친의 집 앞에 아기를 위해 산 물건들을 놓고 돌아가려는 브랜든. 그런 브랜든을 여친은 불러세웁니다. 자신의 딸을 보는 브랜든의 눈은 붉어져 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자신의 딸을 안아보는 브랜든. I'm sorry. 핫샷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 브랜든은 아만다와 처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You guys have more in common than you think. Hang in there. Thanks. 브랜든은 이제 처음엔 자신을 갈구던 동료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서로 돕는 사이가 됩니다. I mean, hey, I got an extra room. 그렇게 브랜든의 노력은 자신이 속한 팀에서도 그리고 여친에게도 서서히 인정받게 됩니다. 진화 작업 중에 브랜든은 방울뱀에게 물립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가 항생제와 몰핀을 주사하려고 하자 브랜든은 몰핀만큼은 안 된다고 아파도 참겠다고 합니다. No, I don't want any morphine. 의사는 대단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말하지만 몰핀만큼은 절대 싫다는 브랜든. 그런 브랜든을 보며 에릭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브랜든은 마약에 중독되었던 지난 시절을 걷어차고 인간 말종이었던 자신을 동료로 받아준 동료들 앞에, 부족한 자신을 남편으로 받아준 아내 앞에, 그리고 자신의 딸 앞에 당당하기 위해 어떤 이유로도 마약에 의존하지 않고 통증에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든은 딸을 위해 좀 더 안전한 건물 화재 진압팀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에릭은 브랜든에게 말합니다. You're gonna be washing dishes, miserable? How long do you think you're gonna stay clean then? If you quit this crew, you're gonna either end up dead or behind bars. 에릭은 브랜든에게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돌아오는 길에 아만다는 에릭에게 말합니다. So why are you so pissed at this kid? Okay, so you're pissed because you think he owes the job something more than his own daughter. Oh, maybe it's because he made the choice that you're avoiding. You are 90% hotshot, you are 10% mine, and that is not enough. I want a family with the man that I love. And you are still fucking feeding yours with another kind of drug! 그렇습니다. 아만다의 말처럼 에릭은 마약에서 일로 그 대상만 바뀐 중독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중독에 빠진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는 것과 같은 그 사람이 중독을 합리화하고 지속하는 것은 가족 중에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은 그 누군가의 가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릭은 산에 번지는 불은 진압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번지는 불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보고도 애써 부정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가 매일 꾸는 악몽처럼 그는 이미 불이 붙은 채 질주하는 한 마리 야생곰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산불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산불이 발생했고 대원들은 출동합니다. 처음엔 작은 불이었지만 산불은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그 와중에도 에릭은 브랜든을 불러서 말합니다. I'm sorry about last night. What happened wasn't about you. It was about me. It was you. I will help you out in any way I can, so long as you walk the line. Thanks, Sue. 브랜든은 불길의 진로를 정찰하기 위해 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불길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브랜든을 덮치고 다른 팀의 도움으로 안전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 브랜든을 제외한 19명의 팀원들은 엄청난 속도로 번지는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출로는 차단되고 대원들은 이곳에서 최후 방어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무전으로 듣게 되는 브랜든. 결국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들이고 아빠였던 19명의 대원들은 쟤만 남게 됩니다. 마을의 중학교 강당에 모여있는 유족들, 20명의 대원들 중에 한 명은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그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혹시라도 그 한 명의 생존자가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빠일 수 있기에 기대를 안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서 강당에 들어온 사람은 브랜든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유족들은 그 와중에도 아만다는 브랜든을 위로합니다. Should have been me. Yeah, he was better than me. They were all better than me. No! Shh! Look at me! Don't you dare do this! I'm glad that you're alive, Brendan. Eric is too. 주인공 에릭 역에는 조시 블로린, 에릭의 부인 아만다 역에는 제니퍼 코넬리, 전직 대장인 에릭의 친구인 드웨인 역의 제프 브리지스, 그의 부인 마블 역에는 앤디 맥도웰, 유일한 생존자였던 브랜든 역의 마일즈 테일러, 동료 크리스토퍼 역의 테일러 키츠, 에릭의 부대장이었던 제시 역의 제임스 배치데이. 이렇게 쟁쟁한 연기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연기의 앙상블은 이 영화를 단순한 재난 영화 그 이상의 깊은 드라마로 만들어냅니다. 또한 감독인 조셉 코신스키는 트론,
오블리비언을 연출했었고 올해엔 탑건 매버릭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런 감독의 모든 전작을 함께했던 작곡가 조셉 트레페니스의 음악도 훌륭합니다. 그의 음악은 항상 혼자 튀려고 하기보다는 영상이 뒤에서 든든하게 영상을 받쳐줍니다. 또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이프 오브 파이, 그리고 감독의 전작인 오블리비언의 촬영 감독인 클로디오 미란다의 촬영은 어느 한 컷도 불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헐리우드 최정의 핫샷이 이 재난 영화에 모였습니다. 이 영화는 뛰어난 연기에 깔끔한 연출이 더해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수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불이건 바이러스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들도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슈퍼히어로입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이상이었습니다.